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준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가 이제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혼자 또 큰 상승을 또 이뤄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사태가 일어나면서 러시아에 뭐 자금이 흘러간다, 뭐 제2의 이더리움이다. 네, 어떻게 감히 이더리움과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웨이브도 루나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US 이제 DN을 또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뢰를 잃고 있어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업비트 정보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웨이브 이제 코인 보면은 시가총액이 5,970억 정도 되고 지금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죠. DPoS 이제 방식입니다. 기존의 이제 POS 방식이 이제 하나에 혼자서 처리를 한다면 DPoS 방식은 이제 여러 명의 투표권을 줘서 대표를 뽑고 여러 명이 관리를 해서 스테이킹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처리되겠지만 아무래도 탈증화 이제 형식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웨이브 특징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웨이브 코인이 예전에 이제 상장이 약 4,000원대에서 상장했다가 굉장히 또 큰 상승을 이뤄냈죠. 이때 뭐 거의 500% 정도 이때랑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쭉 꾸준하게 하락이 이어져 왔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이 이어져 왔고 주목으로 보면 최근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19년 말부터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물을 머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제가 항상 매수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굉장히 좀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에도 좀 애매한 시점이죠. 지금 굉장히 여기 매물대를 좀 다 뚫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지지받은 구간이 5,200원 라인입니다. 여기가 뭐 근데 지지 저항이 있는 라인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받아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일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코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상승한 코인은 매수하면 안 되고 특히 하락장 때 제가 좀 빠질 때 매수를 좀 진행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빠질 때 이렇게 옆으로 캔들이 굉장히 모양이 작죠. 하락할 때 모양이 굉장히 작은데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내려오는 코인들은 진정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일자로 강력한 하락이 있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꾸준하게 흐르는 차트들은 매수를 했다간 저희가 원금을 되찾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 코인은 웬만하면 좀 아무리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노려볼까 지금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한 라인에 걸쳐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지지받을 라인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고점 라인이죠. 여기 고점 라인이긴 한데 여기 매물대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상승할 그런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적다. 들어가시더라도 좀 짧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웨이브는 뭐 몇몇 분들은 러시아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미 워낙에 좀 큰 급등을 보였고 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한수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특징 코인은 일단 스테픈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스테픈이 뭐 좋은 이슈도 있었는데 뭐 어떤 루머 때문에 또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스테픈이 이제 좋은 흐름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더 좋은 흐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반등 모멘텀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루머가 하나가 퍼집니다. 뭐 중국 팀 이제 스테픈의 중국 지사에 있는 팀이 뭐 체포가 됐다. 뭐 이제 지금 뭐 암호화폐를 이제 중국 차원에서는 좀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 팀이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다라는 뭐 루머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스테픈 본사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라면서 좀 반박의 입장을 좀 내놨어요. 자, 스테픈 사용자 중 중국인 비중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체포설 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음 주 중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은 7월 16일부터 일단 중국에 있는 중국 사용자 대상으로 GPS나 IP 추적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된다라고 해요. 뭐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는 사실상으로 스테픈이 이제 중국에서는 금지가 되는 내용, 뭐 거의 사용이 제한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는데, 일단은 뭐 스테픈 입장에서는 중국 정책이 워낙 까다롭다. 우리 내부 직원 중에서도 이 중국의 정책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 스테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만약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다면 우리는 한국에서도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규제가 너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제 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픈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석가가 그러면 5%가 정말 맞나? 중국이 이제 이 스테픈에 가지는 비중이 5%가 맞나라는 걸 좀 또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트래픽이나 이제 텔레그램 이런 걸로 좀 추정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중국 사용자 비중은 한 1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5%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10위권 안에 드는 비중이 아니라고 해요. 보면은 뭐 러시아, 미국, 터키, 프랑스,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고 중국은 트래픽이 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런 제재를 한다 해서 스테픈에 가지는 영향력 자체는 낮을 것이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 최근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X2언이죠. 뭐 지금은 이제 스테픈 같은 경우는 M2E죠. M2인데 그거 말고 보니까 저희 W2E도 있고요. 그다음에 L2E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SE2E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글을 쓰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배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운전을 하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X2E가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나오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스테픈 이렇게 이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실생활에 우리가 운동만 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에 좀 많이 현실에 많이 와닿고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뭐 글 쓰든지 배우든지 검색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점차 우리 이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좀 차트 간단히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픈 같은 경우는 현재 1,50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게 5월 26일이거든요. 이때 뭐 중국이 뭐 이렇게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힘든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좀 좋은 거래량, 그다음에 어제도 그다음에 오늘도 좋은 거래량을 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 하락하기 전까지 한 1,7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다음 전체적인 뭐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밑에서부터 일단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매도 구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다만 이제 스테픈을 좀 접근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코인들이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지어서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코인이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얼마나 떨어질 때 얼마나 터지고 오를 때 얼마나 터지는지 이 거래량을 좀 비교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 매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X2E, M2E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오는 공략 코인 하이브입니다. 바로 네 정보 이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브 보시면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하이브도 아까 웨이브랑 똑같이 위임 지분 증명 방식 DPoS 방식으로 스테이킹 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주봉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같은 알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함으로써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나 봤더니 여기가 지금 주봉에서 좀 저항 여기서 지지 저항과 지지 라인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때는 먼저 비트코인 이제 동향을 살펴보시고 다음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하이브 코인이 좀 어느 정도 빠져 있죠. 거의 1차적인 바닥자리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거의 바닥에 근처 와 있죠. 하나의 이제 패턴이 완성되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하라고 이제 권유드리잖아요. 지금 최근에 여기 캔들 보시면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지지받은 라인이 있어요. 지지받은 라인, 밑꼬리 라인이 좀 많은 라인 여기가 있다. 여기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다. 여기가 캔들이 완성되면서 지지해줬던 공간이다. 여기서는 그러면 1차적인 우리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여기 가격이 네 라벨로 574원 예 부근인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574원 매수 가격이 574원 부근이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매수가를 좀 이 하이브 같은 코인은 메이저 코인도 아니고 굉장히 좀 잡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여기 상단 부분 좀 지지와 저항대 라인 이제 부분을 좀 설정드렸어요. 요만큼 이제 상승분을 드실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여기 부근 굳이 669원 부근 아니더라도 668원, 667원 부근이 오더라도 충분히 매도하셔도 되니까 일단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고 이 하이브 코인도 좀 떨어졌을 때 여기 1차적인 지지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도 또 잡아드려야겠죠. 손절가는 여기 이전에 있던 캔들의 이제 완성된 부분에 지지 라인 여기 부분으로 좀 짧게 손절권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긴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한 마이너스 4% 정도 손절 라인인 548원을 저 손절 라인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중장기로 보시 마시고 여기 부근 목표가 부근 왔을 때 털어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관련된 매매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현재 MACD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공략 코인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 코인은 일단 이더리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뭐 한 2시간 동안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떻게 가격적으로 측정을 했는지 일단 보여드리면서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 좀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 바이낸스 차트를 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을 좀 표현을 했어요.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는 김프 같은 게 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 흐름을 잡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바이낸스로 가져온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자, 처음에 제가 이더리움을 가져올 때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흰색 선으로 두 개를 꺼놨습니다. 추세선을 꺼놨는데 그게 이제 아랫 방향으로 향하는 폴링 웨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폴링 웨지라는 뜻은
이제 저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뭐 상승적 고점도 낮아지만 하락이 낮아진다라는 게 더 중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폴링 웨지가 나오고 나면 이제 상방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70% 좀 상방을 이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선 두 줄로 지금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상방 이탈 5번 보이시죠? 5번 상방 이탈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그렇게 보면 이 카운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폴링 웨지 안에서도 이렇게 5개의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자, 시작점이 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상단을 찍을 때 하나, 그다음에 하단을 찍을 때 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단을 찍을 때도 뭐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측정하기 나름인데, 자, 2, 그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위에 3번을 찍고 이번엔 밑에 2번을 찍었네요. 다음에는 밑을 3번을 찍고 위를 2번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5를 뚫냐 마냐, 상방 이탈을 하냐 마냐를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땐 상방 이탈을 했습니다. 최근에 28일 날 상방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올라오면서 지금 이 라인이죠. 1800원대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항 라인을 뚫었다가 그래도 힘이 버거워서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데, 오늘 제가 다시 1800원을 뚫을 것 같길래 1800원을 뚫으면 그때 매수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1920원 달러, 20달러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오는 동안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1880달러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뭐 40달러 저희가 먹자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920달러가 저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저항 라인을 부딪혀서 내려오냐 안 오냐 이거를 판단하시고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920 위로 매물대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이제 차락으로부터 상승 모멘텀이 왔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바이더 딥이 될 수도 있지만 1920까지는 회복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그 위에 많은 매물대,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고 뚫기 힘든 매물대가 있는 라인을 과연 뚫고 올라가냐 마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지금 2050달러까지죠. 205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RSI는 여기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그 부분부터 꾸준히 현재까지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92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1920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뚫냐 마냐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장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이 POS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지난주 이슈로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에게도 암흑기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돼 나가면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1920달러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로서 설정을 해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찐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제시해주신 손절가 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두드려 보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짚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비법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일정 부분 바닥 다지기 구간, 횡보 기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